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2학년도 동우여고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동이신라 시대 유물인 목재 주령구의 강면에는 다양한 벌칙이 적혀 있습니다. 1000번 던졌는데요. 시한수, 읽기 이런 부분들이 173번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던질 때 이런 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뭐 경험적 확률 물어보는 거죠. 1000번 중에서 이런 일이 173번 일어났다 이런 얘기니까 뭐 가장 가볍게 뭐 확률의 기본 성질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0.173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 뭐 전체 가지수 중에서 일어난 가지수 이렇게 확률의 기본 항목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 32명을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시청한 종목 조사했습니다. 스키, 점프, 컬링 딱 조사했더니 알겠습니다. 18명, 7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두 시청한 사람은 없군요. 자, 그렇다면은 뽑았을 때 시청할 확률 구하라. 그러면 32명 중에서 18명 더하기 7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뺄 부분들이 빼기가 이제 없는 그런 내용. 즉 배반 사건의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차가 뭐 25니까 32분의 25 이렇게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INFI, 오구 겹치는 문자가 많군요. 8개 문자를 나열할 때 모든 경우수를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INF 다시 I 그 다음 N 그 다음 I 그 다음에 TE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8팩토리얼 이렇게 됐을 때 겹치는 문자가 3개 있으면 3팩토리얼 또 2개 있으면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 7, 6, 5, 4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4는 또 한 번 더 약분해서 2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10이 되겠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7, 8이 56에다가, 그럼 10에다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6, 6은 36, 5, 6, 30이니까 3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360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같은 문자 포함한 나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은 문자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줘가는 전체적인 순열 계산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이렇게 같은 문자 개수 실수 없이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이 4제곱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한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전개하게 되게 되면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때 이제 뭐 지수의 합이 4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중복접의 좀 대표적인 예라고 보면 되겠죠. 이때 이제 뭐 X, Y, Z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개 중복을 해서 4개가 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좀 고쳐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계산 결과는 약분해서 3, 5, 15입니다. 라고 해서 15가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복접의 가장 대표적인 예. 근데 뭐 곧바로 답쓰기가 뭐하니까요. 중간에 이런 과정 거쳤을 때 이때 이제 지수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 이런 뭐 간단한 원리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해가는 것이 보탬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B 확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다시 또 조건부 확률 거라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뭐 조건부 확률 좀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된 거죠. 자, 이 부분이 0.5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교집합의 확률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0.4가 되겠죠. 0.4하고 0.5를 좀 먼저 곱하게 되는 거니까 0.2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 교집합 B 확률 이걸 이제 구해가는 거죠. B A 바 B 이렇게 처리되었다는 얘기는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0.B 확률이 3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교집합 확률 방법 구해놓은 거죠. 0.2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 계산은 3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조건부 확률 형태의 수식 뭐 이건 뭐 풀어야 될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들 좀 써드릴까요? 아이콜레 자, 이렇게 되죠.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교집합 확률 이렇게 처리가는 부분들 뭐 조건 확률식을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바르게 좀 잘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뭐 정보가 제공되어 있죠. 이때 이제
두 가지 정보들이 제공됐을 때 B 확률 구해달라 물어봤습니다. 뭐 독립이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면요,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각각의 확률들 좀 열심히 좀 곱하기 하는 거죠. 곱하기 한 결과 이렇게 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걸 뭐 A의 여집합에다가 곱하기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뭐 4분의 1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누기를 좀 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B의 확률, 이 부분들은 센스 있게 여집합의 확률 부분들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1-B의 확률 이런 형태로 고쳐가면 되겠죠. 여기 이제 역수가 될 거니까 3분의 4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pb 뭐 우측으로 좀 곱하기 해주면 4-4p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좀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7배의 B의 확률은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B 확률 구하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7분의 4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제 독립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상황이 좀 주어지게 되게 되면 교집합의 확률들은 이제 각각의 확률이 곱이다. 이 부분들이 이제 독립임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풀이법이 되는 거죠. 풀이법 정확하게 좀 간단한 거니까 좀만 기억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각 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두 개의 정사면체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본 공간 S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1, 12, 13, 13 나오는 가지수들은 모두 다 조사하는 거죠. 그 가지수들 다 조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가지가 되겠습니다.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원 사건, 나오는 순서상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11, 그 다음에 12,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4, 4까지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 뭐 근원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근원 사건의 총 개수는 16가지다.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눈의 합이 4가 된다 이런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 3에다가 2, 2에다가 3, 1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뭐 세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가지입니다. 확률이 3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6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때 뭐 사건의 총 개수가 16가지입니다. 함정처럼 좀 나와 있는데요. 뭐 이때는 좀 뭐 구체적인 사건, 뭐 합의 사인 사건, 뭐 리얼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 전체 가지수가 16가지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표현에서 좀 살짝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의 자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돼 있습니까? 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저지처럼 못하면 이제 5번에 답하기 쉬운데 정답은 뭐 4번입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근원 사건의 총 개수 이런 표현이 좀 바른 표현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B는 A의 여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전체 부분들이 A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걸로 B 부분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전체 부분들이 여사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좀 해서 이제 대략적인 뭐 벤 다이어그램을 개념 설정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럼 뭐 교집합은 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합집합하면 또 전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쿠 이거 뭐 A 확률하고 B 확률 했을 때 이게 어느가 더 큰 건지는 좀 모르는 거죠.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뭐 식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좀 써보면 되는 건데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하고 B하고 뭐 교집합 확률을 해야 되는데 뭐 교집합 확률이 뭐 0이니까 전체 계산결은 0이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B의 여집합 이렇게 좀 물어본 부분들은 역시 A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B의 여집합하고 A하고 교집합을 해야 되는데요. B의 여집합하고 A 교집합하게 되면 여기 이제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전체 확률은 또 1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하는 내용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B가 A의 여사건이다라고 주어진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뭐 벤 다이그램 형태 좀 딱 그려놓고 개념 설정 좀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무난히 좀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수 줄이기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거니까 침착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은 7개의 구멍 중에서 한 개의 구멍에 막대를 끼우면 인형이 튀어나오는 장난감 놀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터 시작해서 종고원 순서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탁탁탁 끼어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먼저 튀어나오면 이제 인형이 튀어나오면 승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벌칙 주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거군요. 태희가 이길 확률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딱 해서 이제 승리하면 되는 거니까 뭐 7분의 1로 해서 이제 딱 맞춰 끼우면 되겠죠. 그러면 실패하고 그러면 그 다음 종호이도 실패하고 이제 태희가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7, 6
5 이렇게 이런 순서가 되겠고요. 6은 실패해야 되니까 6, 5 그 다음에 이제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좀 타게 되니까 7분의 1인데요. 실패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 실패하고 이제 또 승리하는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7, 6, 5, 4, 3 이렇게 처리되겠고 6, 5, 4, 3 이렇게 실패를 계속 한 다음에 이제 딱 끼워넣어서 이제 승리해야 되겠죠. 오, 또 이렇게 약분되는데요. 확률이 7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실체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번에 이제 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7, 6, 5, 4, 3, 2, 1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패 6, 5, 4, 3, 2, 1 계속 실패하고 드디어 이제 성공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마저 이렇게 좀 뚝딱 약분이 되는 거니까요. 확률이 또 7분의 1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7분의 1 확률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4번 있는 거니까 7분의 4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먼저 하는 게 좀 유리하겠네요. 아, 7개라서 그런가요? 종건이는 그러면 이길 확률이 뭐 7분의 3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먼저 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승리한다라고 먼저 나오는 부분이 승리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먼저 하는 습관을 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도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벌칙을 받는 거라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는 또 나중에 해야 되겠죠. 아주 좀 재미난 인형놀이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에서 4개의 스위치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딱 돼 있을 때 전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인가요? 알겠습니다. 전기에 불이 들어올 확률 구해가는 게 더 편리하죠. 일단은 A 지점이 불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뭐 윗줄 아랫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럼 그 합집합의 형태가 되겠죠. 아래쪽에 들어올 때는 B하고 C하고 이제 동시에 들어야 되니까 교집합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쪽 D 부분 나올 때 역시 뒤에도 불이 들어야 되니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닫혀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A가 닫힐 확률은 3분의 2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B, C가 닫히고 닫혀야 되니까 이건 9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2하고 9분의 4 뭐 합집합이니까요. 더하기 해주고 빼기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그러면 27분의 8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D가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7분의 그 다음에 9를 곱하니까 2, 9, 18에다가 3을 곱하니까 3, 4, 12 그 다음에 빼기 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7분의 이제 8이 좀 소거되고 그러면 2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 처리되는 거니까 81분의 44 해서 이거 뭐 전기에 좀 불이 들어올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에서 빼기해서 1 빼기 81분의 44에서 81분의 81-44에서 계산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4에다가 7 처리되겠고 그러면 뭐 7에서 4를 빼니까 37에서 81분의 37에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전류 흐르는 부분들이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스위치가 좀 닫혀있고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개념적으로 좀 쉽죠. A쪽에 전류가 흐르거나 아래쪽으로 흐르거나 동시에 흐르는 부분을 좀 빼야 되겠죠. 합집합 이런 개념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뒤에 또 전류가 또 흘려야 되는 거니까 닫힐 확률 이렇게 뭐 전류 이게 전기에 좀 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개념 설정하기에 좀 더 수월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A 합 B를 전체가 되는데 교집합이 없다 이런 얘기는 뭔가요? 전체가 좀 둘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전체가 좀 둘로 나눠져서 한쪽은 A, 한쪽은 B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C는 또 이제 A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C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는 그런 내용. 역시 개념 설정했고요. 자, 이렇게 되는 순수상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아이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네요. 뭐 5개의 원소 중에서 A 집합의 원소가 좀 없게 되게 되면 이제 C 집합은 어떻게 되겠죠? 없는 거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뭐 2의 0제곱해서 이제 부분 집합 개수를 좀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5개 중에서 원소가 하나가 있다면 그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니까 2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5개에서 원소 2개 있다면 그 2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드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 뭐 나머지 원소들을 그냥 B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 부분 형태로만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5 콤비네이션 5에 2의 5제곱 이런 형태까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항정리 공부할 때 1 더하기 2의 5제곱의 전개식을 좀 살펴간 거죠.
됐습니까? 2를 중심으로 2의 0제곱, 뭐 1제곱으로 형태요. 이거 좀 이렇게 딱 맞춰진 거니까 이런 개념 설정. 그러면은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 되는 거니까 81 곱하기 3 이런 형태니까 243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개념 설정에서 식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알아야 되겠고, 결정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공부한 이제 이항 정리에서 전개식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완벽하게 좀 잘 이해하느냐, 질문 던지는, 좀 그럴싸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일 때, 그 다음에 16의 7제곱은 도대체 무슨 요일입니까? 뭐 일요일은 뭐 이제 요일로 물어보면 7번마다 뭐 7일마다 이제 규칙적으로 가는 거니까 요 부분들은 뭐 7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 14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2의 7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16의 7제곱을 좀 생각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7 컨비네이션 제로 2의 7제곱 이렇게 가면 될까요? 그 다음에 7 컨비네이션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2의 6제곱에다가 14 이런 형태로 쭉 진행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14가 등장하는 순간 이건 뭐 배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요일을 좀 따져야 되니까 그 뒤는 좀 더 이제 0제곱이 돼서 결국은 이제 2의 7제곱 이후에 이제 날짜를 좀 살펴보면 되겠다.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요, 이 부분들이 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숫자가 좀 커져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8 곱하기 8 곱하기 3, 3,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8일 뒤 이렇게 된 것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간단히 차려지면 되겠죠. 1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막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틀 뒤입니다. 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들은 또 뭐 8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해서 뭐 계산해도 되는데 8을 또 다시 또 7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항정리 뭐 2번 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늘이 일요일인데 이틀 뒤라면 그럼 무슨 요일이 되겠습니까? 화요일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이제 요일을 좀 질문 던지면요 7일이 월화수목금토일 7일마다 이제 규칙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요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빨간 펜, 고운 펜 들어있는 필통에서 두 개의 펜을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두 자루의 펜이 색이 좀 같은 확률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n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전체는 그러면은 n 플러스 5개가 되는 거죠. 이곳에서 두 개를 꺼내는데 각각 두 번씩 쓰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면 뭐 5자루에서 한 자루 꺼내고 n자루에서 한 자루 꺼내고 확률을 뭐 28분의 13 이런 형태로 해서 색이 좀 다른 확률로 식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5, 3, 15 한쪽은 좀 약분이 되겠고요. 와, 여기가 그러면 n 플러스 5에다가 n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건가요? 4 이렇게 처리 되겠고 2로 좀 나누게 해주는데 2는 뭐 분자로 가면 되죠. 2n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좀 식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28분의 3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와 어마어마하군요. 너무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개를 좀 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3 n 플러스 5 그러면 n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 47 이렇게 할까요? 47 2n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7 8n 뭐 이런 형태로 해주고 3 곱하기 n 플러스 5 n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물론 뭐 우리가 뭐 전기에서 뭐 2차 방식 풀이를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센스 있게 좀 잘 대처해 가면은 충분히 풀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n이 3입니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3 더하기 그러면 7 되겠고 여기는 뭐 이렇게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n은 3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연수계수 구해가라 이런 얘기니까 3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전기에서 뭐 2차 방식 풀이하면 뭐 근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자연수는 어차피 하나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좀 센스 있게 대처를 해가면서 연산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9개의 자리가 있는 원탁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앉으려고 합니다. 한 조를 좀 쭉 이루고요. 총 2개의 조를 만들어 가지고 조원끼리는 또 빈자리를 두고 앉는다 이런 얘기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웃턱에 앉는 경우 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두 조를 나열하는 가지수 자체는 뭐 이렇게 뭐 3명, 3명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뭐 좌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구분이 좀 안 되는데요. 대신 틈 사이에다가 좀 빈자를 채워야 되는데 자리가 좀 3개가 남아있죠. 그렇다면 이제 1개하고 2개를 이렇게 채워가야 되니까 이 채워가는 종류 자체가 뭐 2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배치해주면 이제 조별로 배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3명이 이 자체 내에서도 자리를 열심히 또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72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상황을 뭐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갈까 좀 생각해 가는 문제인데, 지금은 뭐 조를 이루고 조를 이뤄서 2개의 조니까 3, 3 이렇게 좀 좌우 배치해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제 틈 사이에다가 이제 자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리가 9자리에서 3자리가 남는 거라서 1개, 2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배치해 가느냐 그런 부분들로 이제 가지수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체 내에서 배열하는 가지수 되겠죠?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좀 헷갈릴 여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체킹해서 뭐 좀 이론적인 부분에서 빠짐없이 연산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5번입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모든 수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다. 이 부분들은 뭐 중복조합의 뭐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근데 좀 활용입니다. 자연수 순서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x 이런 부분들을 x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치환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 x 프라임 y 프라임 프라임 이렇게 좀 처리해 본 분들이 6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가지수가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10에 9 컨비네이션 6 이렇게 처리되니까 9 컨비네이션 3입니다 라고 해서 전체 가지수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구한 것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또 착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또 6건을 좀 생각해야 되겠고, 6건이면 또 이제 홀수되는 부분들로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적어도 하나가 짝수, 반대 되게 이제 모두 홀수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홀수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럼 이제 아이고 또 다른 문자를 해야 되겠군요. EA 플러스 1 자꾸 프라임 하려고 하네요. 이런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처리해주면 빼기 해주면 6에다가 나누기 해서 이제 3입니다 라는 형태,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야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개 중복을 해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7에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6건 했으니까 1 빼기 9 컨비네이션 3분의 6 컨비네이션 3에서 계산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9, 8, 7 처리해주면 되겠고 6, 5,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이 좀 그럴싸하게 좀 잘 돼야 되겠죠. 3, 2, 3, 3 이렇게 처리되면 2, 4, 8 이렇게 소개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3, 7, 21 21-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6이 되는 건가요? 16은 좀 약분이 좀 안 되는 그런 형태니까 21분의 16 해서 정답 5번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개념적으로 좀 중복조합에서 좀 이렇게 좀 자연수, 그 다음에 이제 뭐 홀수 이런 부분들 이제 치환해서 풀어가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6건을 또 처리해야 되는, 이렇게 뭐 적어도 하나 이런 표현에서 6건을 좀 생각해야 되는 뭐 재미난 내용들이 몇 개가 이제 싹 좀 담겨 있는데, 부분 조금만 좀 우리가 신경 쓰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2차 확률 통계 문제는 오지선다 문항이 N개가 출제가 됩니다. 답을 할 때 0점이 좀 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뭐 보겠죠? 0점이 안 나오려면 이제 0점이 되는 경우로 해야 되겠죠? 모두 다 틀리면 이제 0점이 되는 거니까 5분의 4의 n제곱 이런 부분들이 0점이 되는 거겠고, 그걸 빼보게 되면 이제 0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확률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확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여기다 이제 시그마를 붙이면 이게 4 되겠고, 빼기 시그마 5분의 4의 n제곱, 뭐 n은 1부터 4까지 이렇게 좀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비수열이네요. 1 빼기 5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초항도 5분의 4가 되겠고, 1 빼기 5분의 4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5분의 1이니까 좀 5가 좀 약분되면서 4에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군요. 그러면 전개해주면 또 4가 또 소가 되는데요. 그럼 4 곱하기 5분의 4의 n제곱, 4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걸 뭐 다 계산했는데요. 그러면 5의 4제곱이면 25제곱이니까 6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의 4제곱, 이건 2의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1024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625분의 1024 이렇게 처리되면 2번이 답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좀 확률, 이거 갑자기 또 1보다 커져가지고 좀 그런데, 뭐, 확률 자체로는 이렇게 좀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뭐 4번 계산하다 보니까, 이 결과 자체가 이제 1보다 커진 거니까, 뭐, 확률 계산하는데 좀 1보다 큰 값 나왔다 해서, 뭐, 당황하면 안 되겠고요. 그냥 주어진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나중 과정은 그냥 수학적인 연산이다라고 좀 생각해 가면서 계산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면체 ABCDF의 표현 위를 점 B가 A를 출발해가지고 시계방향 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의 배순이 나오면 2칸 가겠고 다른 눈이 나오면 1칸 움직인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5번 던질 때 A에서 출발하는 부분들이 A로 되돌아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육각형이니까 뭐 6이 되거나 뭐 합이 6이 되거나 12가 되어야 제자리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5번 던지는데 많이 가더라도 2칸씩 가는데 12칸을 갈 수가 없죠. 10칸이니까 이 부분은 안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나온 눈의 합이 6이 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못해도 한 칸씩 가는 거니까 뭐 2, 1, 1, 1, 1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 굳이 수식을 하지 않아도 금방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가볍게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아무리 못해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5번씩 하면 5칸은 가는데 6칸 가려니까 2가 한 번 더 추가로 나오면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5번 중에서 한 번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처리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4번입니다 라고 해서 확률을 좀 계산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3의 5제곱 처리가 되겠고 5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 뭐 243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5 곱하기 4, 4, 16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3이라는 인수가 좀 안 나오는 거니까 약분은 좀 안 되겠고요. 5, 6, 30 이렇게 되니까 80입니다 라고 해서 243분의 80 해서 계산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6이 나오는 이런 경우들을 뭐 좀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뭐 횟수가 좀 많지 않아서 가볍게 좀 처리해 가는 그런 내용 이렇게 좀 살펴봐도 되겠고요. 또 나중에는 뭐 좀 개수가 좀 커져 가지고 불편하다면 뭐 3이 나온 횟수를 뭐 A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A 더하기 그다음에 아닌 횟수 B 해주면 뭐 해서 이제 최종 횟수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그다음에 2A 플러스 B 해서 뭐 6의 뭐 K 제곱 이렇게 왜냐면 6칸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이런 형태를 계산을 통해서 처리가면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횟수 자체가 좀 몇 편지 좀 제가 좀 정해지지 않아서 이거 이제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게 좀 이제 나중에 좀 발전된 문제 형태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지금 뭐 간단하게 처리된 부분들이니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21111 쓴 이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일 때 다음을 보이는 과정과 풀이 과정을 함께 논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들은 뭐 각각 처리되어 있고요. A하고 A, B의 여집합이 서로 독립임을 보이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뭐 A, B가 이제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A 확률에서 B의 A 교집합 B의 확률을 좀 뺐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A 되겠고 그리고 뭐 독립이니까 이 부분들은 PA 곱하기 PB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이제 뭐 PA 공통에다가 1-P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 PA 곱하기 1-PB가 이제 B의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각각의 확률은 이제 곱이다라고 표현됐으니까 이제 증명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A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확률도 이제 독립임을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들은 여기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드모르간 법칙에 따지면 A 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B, A 합 B 이런 형태를 좀 넣으면 되겠고요. A 합 B의 확률들을 좀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뭐 PA 확률, 그 다음에 PB 확률, 그 다음에 P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 전개해서요. PA, 그 다음에 빼기 PB,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독립이니까 이제 PA 곱하기 PB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뭐 인수분해 되는 과정을 좀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좀 묶어가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여기는 PB 공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1-PA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공통 부분 처리해가면 되겠죠. 1-PA, 1-PB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게 뭐 A의 여집합의 확률, B의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좀 처리가 되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각각 교집합의 확률 구했을 때 이제 각각의 확률의 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역시 독립입니다. 이렇게 보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면 A집합, B집합과 관련되어 있는 둘 사이의 관계들은 항상 독립이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문제를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평상시에 연습 조금만 해뒀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하는 거는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두 팀 AB가 농구 경기를 할 때 A팀이 이길 확률이 5분의 3입니다. 5번 경기에서 삼승하는 팀이 우승하는 것으로 할 때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A팀이 우승할 수도 있고 B팀이 우승할 수도 있죠. A팀이 우승하려면 일단은 뭐 2승 1패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승을 좀 추가해서 3승 1패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승 1패를 한다는 얘기는 뭐 3게임 중에서 2게임을 이겨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럼 5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5분의 2 해서 이제 한번 또 패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승리 5분의 3 요거 좀 잊지 않고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B팀이 승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승 1패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3게임 중에 2게임을 이기는데 B팀이 이길 확률은요 오히려 이제 5분의 2 부분들이 이제 제곱되겠고, 그 다음에는 5분의 3의 1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2 해서 똑같은 패턴인데 AB를 좀 바꿔서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전부 다 이제 4게임마다 좀 우승이다 보니까 분모는 이제 5의 4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위쪽 계산을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와, 이거 좀 3 곱하기에다가 또 3의 제곱에다가 또 3을, 그러니까 3의 4제곱인가요? 3의 4제곱에다가 또 2를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겠고요. 아랫부분들은 3 곱하기 3이니까 3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2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3제곱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계산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요. 5의 4제곱 분의,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의 제곱에다가 2가 또 한번 이렇게 공통이 처리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 3제곱 공통에다가 3제곱이 좀 남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지금 2의 제곱이 남는 그런 형태의 연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625가 되겠고, 여기는 9, 28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9하고 또 4를 더하게 되니까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와, 5라는 인수는 뭐 계속 생기지가 않는 거군요. 그렇다면은 뭐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 곱하기 13 이렇게 처리되면 38이 24 처리되겠고, 54 처리되겠고, 그 다음 1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34 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틀에서 좀 살펴봤을 때 3승에서 좀 승리한다라고 됐을 때 그냥 무조건 3승 1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 2승 1패 한 이후에 이제 승리해서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죠. 2승 1패 승리 게임 끝 이렇게 되는 뭐 절차적인 요소들은 좀 살펴가면 되겠고, 앞에 부분들이 똑같은 게임을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거니까 독립시행 형태로 좀 계산됩니다 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논리적인 절차만 조금 거치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그 다음부터는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호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의 정확도는 코로나에 대해서 검사했을 때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 민감도, 그 다음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감때 음성으로 나타날 특이도로 대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써져 있네요. 용어가 좀 나왔지 뭐 별거 아닙니다. 그죠? 병에 좀 걸렸는데 걸렸다고 그렇게 진단할 확률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뭐라고 한 거죠? 민감도라고 한 거예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건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을 뭐 특이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민감도가 0.9, 0.9 이렇게 처리되겠고, 특이도가 0.95다 이런 얘기해서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죠? 40%가 좀 걸려 있고요. 국민 중 택해서 검사했더니 걸렸다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는 좀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곱셈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논산을 하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뭐 우리는 좀 써가면 되는 거죠.
코로나에 걸린 사건 자체, 코로나 이런 부분들, 걸린 사건은 좀 뭐 A 이런 식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사에서 양성 반응 이런 부분들을 좀 B 이렇게 좀 판단해 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맨 처음에 코로나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걸렸을 때 양성 반응을 받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걸리지 않은 사람인데,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걸렸다고 진단받는 이런 부분들을 확률을 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받았는데, 그때 이제 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이제 뭐 진단을 받을 확률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식을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 식을 좀 쓰는 거 자체가 좀 더 어렵네요. 마지막에 맞게 좀 처리됐나요? 국민 중에서 40 걸렸다고 진단했을 때 양성 걸렸다고 진단 받았는데 실제로는 좀 걸리지 않을 확률 이렇게 된 거죠. 40%가 걸려 있고. 알겠습니다. 수식으로 좀 보게 되면요, 10분의 4 부분들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걸렸는데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 자체가 지금 0.9, 그러니까 10분의 9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걸리지 않을 확률이 10분의 6 처리되는데, 걸리지 않은 이 사람들을, 그죠? 걸리지 않은 사람을 이제 걸렸다라고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어이구, 이거는 좀 100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제 100분의 5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10분의 6 곱하기 100분의 5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0 이렇게 좀 약분을 좀 해가면 되겠고, 아이쿠, 이런 부분들이 좀 계산이 좀 미흡한데요. 그럼 여기는 뭐, 맞아, 90으로 좀 고쳐가야 되는가요? 그 전에 뭐 약분 좀 더 안 될까요? 약분이 뭐 2 하나 좀 약분이 되겠습니까? 2 하나 좀 이렇게 약분을 해가면 되겠죠? 2 해주면 이제 3 처리 되겠고, 아하, 2 여기 10인데, 그럼 2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그럼 또 여긴 또 2 공통으로 약분했고 또 해서 2 이렇게 처리되고, 됐습니까? 여기 3 이렇게 좀 남고 뭐 이런 건가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약분하지 말고 2, 5, 10을 이제 소개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4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하겠고, 여기는 그럼 3, 여기는 3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근데 3이 또 다시 한번 또 더 약분 되는 거군요. 아이쿠. 그러면 1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3분의 1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군요. 되셨죠? 자, 일단은 뭐 개념적인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모양들, 걸렸을 때 걸렸다고 진단하고,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하고, 그때 이제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뭐 큰 틀에서 이제 뭐 조건부 확률 형태의 좀 식을 세워갈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좀 내용이 되겠고요. 뭐 확률 보게 되면 병이 걸릴 확률, 걸리지 않을 확률들이 나와 있고, 이때 걸렸을 때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하는 거. 이거 좀 못했네요. 이렇게 좀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뭐 연산 쪽만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큰 흐름틀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용어하고 좀 많이 좀 유사한데, 중간에 뭐 민감도, 그 다음에 뭐 특이도 이런 용어를 좀 써가지고 전혀 좀 새로운 문제 유형처럼 좀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 좀 당황하지 말고요. 우리가 좀 평상시에 연습했던 내용들 그걸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에도 출제가 몇 차례 좀 진행됐던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뭐 재미난 표현 때문에 우리가 좀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럼 잘 해결하겠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는 차원의 좋은 문제들이 다소 보였으니까 확실하게 좀 실력을 쌓는, 그럼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길 바라면서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